혹시 나도 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? 근데 막상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죠? 괜찮습니다. 오늘 평범한 직장인을 그야말로 에이스로 만들어줄 5가지 핵심 전략, 여러분만의 프로페셔널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? 하실 거예요.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는 것 같고 팀 분위기는 가라앉고 내 책상 위에는 일이 끝도 없이 쌓이죠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오늘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열쇠를 찾는 게 아니고요. 어떤 문제든 딱 열 수 있는 만능 도구함을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. 준비되셨나요? 첫 번째, 프로젝트 퍼즐 풀기부터 시작해서요. 팀 동기부여, 내 업무 마스터하는 법, 협상의 기술,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 성장까지 여러분을 위한 5가지 성공 전략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첫 번째 도구입니다. 프로젝트 퍼즐 풀기.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?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어쩐지 프로젝트가 길을 잃고 막 헤매는 그런 경우요.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명확한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? 사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. 실패하는 이유를 미리 아는 거죠. 지금 보시는 이 목록, 이게 바로 프로젝트를 망치는 주범들입니다. 놀랍게도 무슨 대단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에요. 대부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놓쳐서 문제가 생깁니다. 소통이 안 되면 같은 배를 타고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거고요. 작은 리스크 하나 무시했다가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죠.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바로 이 3가지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. 첫째, 명확한 목표라는 등대를 딱 세워서 모두가 같은 곳을 보게 만들고요. 둘째, 그 길에 숨어있는 리스크라는 암초를 미리 파악해서 피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소통과 리더십이라는 강력한 엔진으로 배를 힘차게 앞으로 밀어주는 거죠. 이 3가지가 착착 맞물리면 프로젝트는 순항할 수밖에 없습니다. 방금 제가 리스크 완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. 완화라는 건요, 비가 막 쏟아질 때 허둥지둥 우산을 펴는 게 아니에요. 일기예보를 미리 보고 비 올 것 같네 하면서 우산을 챙겨 나가는 것과 같죠.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는 능동적인 관리를 뜻합니다. 이 작은 차이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릅니다. 자, 이제 프로젝트라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.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뤄야겠죠? 두 번째 도구는 바로 팀의 심장,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맞아요.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걸 실행하는 팀원들에게 열정이 없다면 다 소용없겠죠. 동기부여가 떨어진 팀은 글쎄요, 엔진 꺼진 스포츠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? 어떻게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?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왼쪽은 팀의 에너지를 쭉쭉 빼앗는 행동들이고요. 오른쪽은 반대로 에너지를 팍팍 채워주는 행동들이죠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동기부여라는 게 꼭 뭔가를 더 해줘야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때로는 해로운 행동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. 작은 성공이라도 함께 축하해주고 믿고 맡길 때 팀원들은 비로소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동기부여라는 게 무슨 마법 같은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.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섞인 하나의 레시피 같은 거예요. 명확한 목표라는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인정, 성장, 자율성, 그리고 좋은 문화라는 살이 붙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최고의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자, 이제 3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결국 팀의 성과는 개개인의 성과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? 일이 막 쏟아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구원투수가 되어줄 겁니다. 이름은 긴급성 중요성 매트릭스인데요. 간단해요. 내 모든 일을 이 4개의 칸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. 재밌는 건 우리 대부분이 저기 왼쪽 아래 급하긴 한데 별로 안 중요한 일에 허우적대면서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. 근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? 바로 저기 오른쪽 위,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.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영역인 거죠.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고요? 방법은 간단해요. 일단 할 일을 싹 다 적어요. 그리고 이 4군데로 분류하는 겁니다.
위임하기에 들어간 일은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요. 제거하기에 있는 일은 미련 없이 지워버리세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행하기와 결정하기 영역의 일을 위해서 내 달력에 나만의 시간을 딱 확보해두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시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첫걸음이에요. 네 번째 툴킷은 바로 협상입니다.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이라는 게 크고 작은 협상의 연속이잖아요. 연봉 협상 같은 큰 것부터 사소한 업무 조율까지 어떻게 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그런 윈윈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.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내 파일을 한 조각이라도 더 가져오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고수들은요. 이 파이 자체를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게임으로 접근합니다.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이 네 단계 흐름만 기억하세요. 첫째, 준비. 아는 게 힘입니다.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면 협상의 지도가 보여요. 둘째, 경청. 내 말만 하기 전에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. 셋째, 연결. 내 제안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어떻게 좋은지를 연결시켜줘야 마음이 움직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 둘 다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협상의 진짜 목표는 이번 한 번 이기는 게 아니에요. 다음에 또 기분 좋게 나를 다시 찾게 만드는 좋은 관계를 얻는 거죠.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니까요. 자, 드디어 마지막 툴킷입니다. 요즘은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도 스스로를 브랜딩해야 하는 시대잖아요. 이 온라인 세상에서 당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디지털 성장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? 디지털 마케팅, 말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세 가지 기둥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.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광장이고요. 검색 엔진은 사람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는 안내소예요. 그리고 콘텐츠와 이메일은 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우리 집 응접실 같은 거죠. 이 세 공간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활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디지털 툴킷은 이렇게 구성되어야 합니다. 먼저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온라인 본부, 베이스캠프예요. 콘텐츠는 사람들을 그 베이스캠프로 이끄는 아주 매력적인 초대장이고요. 소셜미디어는 그 초대장을 널리 퍼뜨리는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메일은 한번 찾아온 손님과 꾸준히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도구들이 통일된 브랜딩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. 자,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툴킷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프로젝트는 명확함으로, 팀은 동기부여로, 내 업무는 우선순위로, 관계는 윈윈 협상으로, 그리고 나의 미래 성장은 디지털 전략으로 이끌어 가세요.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커리어를 든든하게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관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나 자신의 커리어 아닐까요? 오늘 얻은 이 5가지 도구 중에서 여러분은 내일 당장 어떤 것부터 꺼내서 사용해 보시겠어요? 여러분의 성공적인 다음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